내 생각에 지금 한국 대표팀은 더욱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고 생각한다. 수비 조직력이 좋고 압박 형태도 4-4-2 형태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내일 경기도 우리가 전에 치렀던 친선 경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평하자면 한국은 모든 선수들이 희생해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한국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라크의 감독인 카사스 감독이 한국팀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는 질문이 아시안컵 당시의 한국과 지금의 차이였다 보니까 그때보다 조직력이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카사스 감독이 이끌었던 이라크를 한번 상대했었습니다. 아시안컵 데뷔로 평가전을 치렀을 때 한국이 1-0으로 겨우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월드컵 3차 예선 때는 원정에서도 3-0으로 쉽게 이겼었지만 그때는 카사스 감독이 이끌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 전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23번 상대해서 9승 12무 2패였습니다. 우선 승률이 50%는 되지 않지만 패배할 확률은 10%입니다. 카사스 감독이 한 기자의 질문으로 실제로 한국의 국가대표 감독 자리가 공석이었을 때 축협이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지금 한국 감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카사스 감독이 이라크를 맡고 난 이후에 이라크는 분명한 강점이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인지해야 할 건 한국이 상대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기 위한 경기일 뿐 이라크는 FIFA 랭킹 50위입니다. B클럽에서 뛰는 선수는 아예 없고 유럽에서 하위권에서 활약하는 정도의 선수가 몇몇 있을 뿐입니다. 그 선에서 경계해야 할 만한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카사스 감독은 2022년 말부터 이라크를 맡았습니다. 이후에 걸프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꺾고 결승까지 올랐고 결승에서도 오만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걸프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 콜롬비아 같은 강팀을 상대하면서 힘을 쓰지 못했지만 아시아팀을 상대로는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일본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거죠.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상대로 후세인이 선제골과 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일본을 숨막히게 했고 일본은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1점을 따라 붙었을 뿐입니다. 일본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강하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6년 동안 한 감독이 이끌면서 조직력을 갖춰 놓았기 때문에 10개월 전이라고 해도 강했습니다. 우승 후보 1위였는데 이라크가 꺾었다는 거죠. 카사스 감독의 전술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종 예선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카사스 감독이 이끈 이후에 최다 실점은 2실점인데 요르단과의 16강전은 그냥 드라마 같은 경기였기 때문에 예외로 봐도 됩니다. 어찌됐든 실점을 많이 하지 않는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겁을 내야 하냐? 진짜 아니라니까요. 한국이 B조에서 가장 최고의 팀이다. 우리가 이긴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한국이 당연히 월드컵 본선에 나갈 것이고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이라크와 요르단, 오만이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본다. 카사스 감독조차 한국을 이기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라크는 요르단과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요르단을 후반전만큼은 레벨 차이를 확실히 느끼게 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한국이 비록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지 못한 억울함은 있지만 이미 앞선 두 경기에서 잔디 문제가 확실히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에서 경기하는데 잔디만을 생각해서 다른 요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한국이 홈 관중들의 성원과 잔디도 안정적이라면 이라크 정도는 승리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라크는 수비에 강점이 있는 반면에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2득점이 전부입니다. 하필 쿠웨이트와는 전반 7분 만에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졸전 경기가 되었고 한국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골을 못 넣었지만 이라크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후세인이 없었다고 하지만 슈팅이 전체 6개였습니다. 한국은 득점이 됐어야 하는 아쉬운 장면은 분명 많았었거든요. 이라크는 이번 경기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고 부상이었던 후세인을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위협적인 선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189cm 장신 공격수인데 힘과 제공권까지 갖추면서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두려워할 선수는 아닙니다. 김민재가 기자회견에서 2번 정도 상대했다고 했고 당연히 예의를 갖추는 자리에서 그런 선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팬들이 보기에는 후세인이라고 해도 김민재가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네. 한국의 점유율이 높을 것이고 이라크는 역습을 할 것이 뻔하고 세트피스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동 선수들이 피지컬이 뭐 좋다 뭐 어쩐다 뭐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김민재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선수들을 상대로 데인마크에서 성공하면서 유럽 최강팀의 센터백 선수이니까요. 겁을 내면 후세인이 겁을 내지 김민재가 겁을 내겠습니까? 네. 경기하려고 하니까 뭐 무슨 이라크가 10위권 팀인지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온 이라크 대표 선수는 경계해야 할 선수로 이강인과 이재성을 꼽았는데 한국은 최고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많다. 특히 10번 이재성은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훌륭한 선수다. 내가 독일 출생이어서 잘한다. 또 파리 생제르맹에서 오른쪽 윙어로 뛰는 이강인도 안다. 이 선수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 작은 디테일이 경기 승패를 판가름할 것이다. 실수를 덜하는 팀이 이길 것이다. 실점 위기가 없도록 집중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경기할 선수는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아무리 봐도 한국은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만 수준급이면 진짜 8강급 팀 같은데 최근 피파 랭킹을 보니까 진짜 언제 이렇게 바뀌었대요. 네이마르가 사라지더니 브라질은 5위까지 떨어지고 콜롬비아가 9위까지 올라가 있고 일본이 멕시코를 넘어서 16위입니다. 독일과 3단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한국은 팔레스타인과 비기는 바람에 순위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예상 라인업? 뭐 솔직히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홍 감독이 맡으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신경 쓰면서 라인업을 짤지 요르단전이 매우 좋았다 보니까 그 구성에 다시 맞추려고 할지 홍 감독과 김민재는 이 경기는 승점 6점짜리이기 때문에 발전이고 뭐고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현우 우선 뭐 그대로 가고 김민재 그리고 밝은 조유민 그대로 가고 미소상 설영우 그대로 가고 왼쪽 풀백 이명재 그대로 가고 박용우, 황인범, 이재성 그리고 이강인, 오연규, 배준호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3명의 공격수 정말 젊네요. 오세훈, 이영준이 뭐 들어와도 정말 젊죠. 혹은 뭐 스페인 3인방이 제대로 한 건 보여주면 더 좋고요. 우리가 환영하면서 감독이 선임됐다면 팬과 감독, 선수가 진짜 제대로 원팀이 되는 건데 참 속상합니다. 자 잊어 오케이. 축구협회에서 선수들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선수들은 정말 매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정말 청정하게 선수들만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자, 무실점으로 2대0 혹은 3대0 응원하겠습니다. 상암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4만 명 수용 가능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승전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경기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